며느리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7세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용한 며느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참고만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한 며느리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수진아, 빨래는 했어! 청소는? 저녁 준비는 언제 할 거야? 새벽 6시 시어머니 박순자의 고함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지는 재빨리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남편 민호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네, 어머니, 지금 나가겠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수지는 이미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여 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지는 내내 부엌에서 음식만 나르고 치우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우리 때는 시집 가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순자는 수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시어머니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아침 8시 민호가 회사 가기 전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민호야, 너도 수진이한테 좀 말해. 집안일을 너무 대충대충 한다니까. 엄마, 수진이도 회사 다니는데. 회사, 그깟 회사가 시집살이보다 중요해. 순자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어요. 수지는 조용히 민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민호는 미안한 듯 수진을 쳐다봤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수진은 잠깐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에 친척들 온다. 6시까지 집에 와서 준비해. 수지는 핸드폰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칼퇴는 물 건너간 것 같았거든요. 동료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시댁 일이 좀 있어서.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2년 전 결혼할 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 수진이 이제 왔네? 늦었잖아. 순자는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수진을 나무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 맨날 회사 핑계야. 시집온 여자가 집안일이 우선이지.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을 편들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10명분의 저녁상을 혼자 준비해야 했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일 아침 준비까지 다 해놔.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명령했어요.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터졌지만 참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수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수진아,
아침 준비 안 해? 민호 회사 늦겠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지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며느리 노릇 좀 하는군. 어제는 정말 창피했어. 친척들 앞에서 늦게 오다니.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변명하면 더 큰 꾸지람이 돌아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아침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야근 있어? 아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됐다. 엄마가 오늘 또 손님 오신다고 하시던데.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어졌어요. 또 다른 긴 하루가 예상됐거든요. 오전 9시 수진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과장님, 어제 PT 자료 정말 완벽했어요. 후배 직원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고생했어, 지수야.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네. 회사에서의 수지는 집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임원회의실에서 수지는 30명의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마케팅 전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에 넘쳤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 30% 증가를 목표로 신규 고객층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훌륭한 분석이네요, 수진 과장. 역시 우리 회사 최고의 마케터답습니다. 상무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수진 주위로 몰려왔어요.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그러게, 나도 수진이처럼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다. 수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도움을 많이 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수진의 실력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MBA까지 마친 그녀는 타고난 비즈니스 센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수지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8명 온다. 6시까지 집에 와. 늦으면 안 됨.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늘도 야근은 포기해야겠군요. 과장님, 무슨 일 있어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수진이 돌아봤어요. 팀장인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혹시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김 부장은 수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수진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수진 과장, 당신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예요.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데. 김 부장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후 5시 수지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어요. 아직 끝내지 못한 업무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벌써 가세요? 응, 집에 일이 있어서. 이 자료는 내일 아침에 완성해서 보낼게.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급히 회사를 나섰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저녁 메뉴를 검색하며 오늘 만들 요리를 계획했습니다. 8명이면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 시간 안에 다 준비할 수 있을까? 지하철 안에서도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회사에서는 30억 매출 전략을 세우는 그녀가 집에서는 8명분 저녁 준비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 수진이 이제 왔네? 우리 다 기다렸잖아. 순자는 손님들 앞에서 또다시 수진을 핀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회사에서 임원들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수진에게 곧 놀라운 기회가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말이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녁 준비를 마친 수진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왔어요. 어머, 수진이가 요리를 참 잘하네. 그러게요. 불고기 맛이 일품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에 수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영 못마땅했어요. 뭘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하는 거니까요. 순자는 수진의 공을 자신이 가져갔어요. 수진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음식을 나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회사에서 뭐해? 손님 중 한 분이 물어봤어요. 아, 그냥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해요. 수진이 대답하려던 찰나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 다니는 정도죠.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그래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맞벌이 하니까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제일이에요. 순자의 말에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본격적으로 수진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너 요즘 너무 건방져진 것 같아. 회사 다닌다고 해서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어제도 늦게 왔고 오늘도 겨우 6시에 왔잖아.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있어서. 또 회사? 맘에 안 들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 그렇게 회사가 중요하면 시집 왜 왔어? 차라리 혼자 살지. 이 말에 수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내일부터 회사 그만둬. 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어머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남편이 돈 벌면 되지. 여자가 뭔 돈을 벌어. 민호가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경제도 생각해 주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제? 우리 민호가 얼마나 잘 벌어. 너 하나 못 먹여 살려? 순자는 점점 화를 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너 정말 버릇없구나. 순자는 급기야 수진의 뺨을 때렸어요. 아! 수진은 뺨을 감싸며 순자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뭘 어머니야.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정말 버릇이 없어. 민호가 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수진이를 너무 봐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때리시면 안 되죠.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수진은 뺨을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방에 있겠습니다. 방에 가서 뭐해? 설거지부터 하고 가.
순자의 명령에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뺨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수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집안일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됐어요. 어차피 소용없을 거리요. 수진아,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일이 있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해야 했거든요. 순자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다는 듯 수진을 대했어요. 수진아, 아침 준비는 했어? 네, 곧 차릴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 어제 말한 거 잊지 마. 회사 그만두는 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한 수진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수진은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김 부장이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수진 과장,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부장님. 혹시 얼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 부장은 수진의 뺨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눈치챘어요. 수진은 급히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수진 과장,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회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김 부장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였어요.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2시 수진이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대표이사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수진입니다. 수진 과장님, 바로 대표님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대표와는 직접 일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아니면 어제 일찍 퇴근한 걸 문제 삼는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대표실 앞에 선이 더욱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김 대표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수진 과장 앉아요. 차 한잔 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수진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 과장, 우선 축하부터 해야겠네요. 네, 축하요? 어제 우리 회사에 큰 호재가 있었어요. 미국 ABC 코퍼레이션에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어요.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ABC 코퍼레이션은 글로벌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무슨... 수진 과장이 3개월 전에 제출한 해외 진출 전략안 기억나죠? 그 아이디어가 ABC 측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어요. 김 대표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수진이 쓴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아시아 시장 분석 부분을요. 정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수진 과장에게 맡기려고 해요. 저에게요? 네.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성공하면 김 대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과장을 이사로 승진시킬 생각이에요. 이사요?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입사 5년 차에 이사가 될 수 있다니. 급여도 현재의 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전용 차량, 비서, 개인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수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 6개월 정도 예상해요. 첫 3개월은 미국 출장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출장요? ABC 본사에서 직접 협업해야 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할게요.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꿈 같은 기회였지만 시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대표님, 혹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다음 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대표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정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하지만 어머니가 허락할 리가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민호가 물어봤어요. 수진아,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순자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밝긴 뭐가 밝아? 며느리가 집에서는 우울해야 정상이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사실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프로젝트? 민호가 관심을 보였어요. 응, 미국 회사와 함께 하는 건데. 성공하면 승진도 할 수 있대. 와, 정말 축하해. 민호가 기뻐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게 미국 출장도 좀 가야 하고. 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 출장? 며느리가 무슨 미국을 가? 어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인생이 바뀌긴 뭘 바뀌어. 며느리 주제에. 순자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너 정말 버릇없구나. 어제 한 대 맞고도 정신 못 차렸어?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건 정말. 이해? 뭘 이해해? 내 역할은 집에서 살림하는 거야. 순자는 점점 화를 냈어요. 그 프로젝트 뭐든지 당장 포기해. 안 하겠다고 회사에 말해. 어머니, 말해. 안 하겠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도 꿈이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꿈? 며느리가 무슨 꿈을 가져. 순자가 또다시 수진의 뺨을 때렸어요. 아,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세게 때렸습니다. 너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안 하겠다고 말해. 수지는 뺨을 감싸며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왜긴 뭐가 왜야? 내가 며느리니까. 민호가 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해요.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잖아요. 너도 가만히 있어. 내가 수진이 편만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건 수진이 꿈이에요. 방해하시면 안 되죠. 꿈? 웃기지 마. 며느리 꿈은 시어머니 모시는 거야. 순자와 민호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수진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 방에 있겠습니다. 어디가? 설거지부터 하고 가. 하지만 수진은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혼자 있게 된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또다시 빨간 손자국이 뺨에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내 인생이 끝나버려.
수지는 핸드폰을 들고 김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프로젝트 맡겠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일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어제 맞은 뺨이 아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새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수진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순자가 나왔어요. 수진아,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그 프로젝트 말이야. 수진은 긴장했어요. 네, 어머니. 당연히 포기하는 거지.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내린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꼭 해야 해요. 뭐?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 집에서 내 뜻대로? 너 정말 미쳤구나. 순자가 손을 들었어요. 또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너 정말 꼴 보기가 싫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민호가 급히 나왔어요. 큰 소리에 잠이 깬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드는 일이야. 수진아, 뭔 일이야?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 저는 그냥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프로젝트? 어제 그 얘기? 응. 정말 중요한 기회라서. 수진아, 엄마가 싫어하시는데. 민호의 말에 수진은 실망했어요. 오빠도 엄마 편이에요? 그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서. 집안 분위기요? 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그럼 제 인생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진아, 저도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왜 저만 포기해야 해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순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며느리 주제에 목소리를 높여? 너 정말 끝장이구나. 주제요? 수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왜 주제를 논해야 해요? 가족? 웃기지 마. 너는 그냥 며느리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2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온 거예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를 가져? 순자도 소리쳤어요. 내 권리는 시어머니 섬기는 것뿐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진이 당당히 맞섰어요. 21세기에 그런 생각은 시대착오적이에요. 시대착오?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순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해. 어머니.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저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순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수지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나가겠어요. 수진아. 민호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 프로젝트는 끝까지 할 거예요. 뭐?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 순자가 비웃었어요. 너 같은 게 뭐가 대단해.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따라왔어요. 수진아, 진정해.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오빠, 저 정말 지쳤어요. 수진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는 안 돼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오빠가 저를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이혼은 싫다고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게요. 수진아,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은 짐을 싸며 말했어요. 30분 후 수진은 집을 나섰어요. 순자는 끝까지 화가 나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느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수진은 기숙사에 짐을 풀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 프로젝트 첫 회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번 ABC 코퍼레이션과의 프로젝트를 총괄하실 수진 과장님입니다. 김 대표가 소개하자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수진을 주목했어요. 수진은 당당히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과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최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집에서의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진은 아직 몰랐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3개월 후, 수진은 미국 뉴욕의 ABC 코퍼레이션 본사 43층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ABC 코퍼레이션의 CEO인 로버트 존슨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존슨 대표님. 이번 파트너십이 양 회사 모두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수진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3개월 동안의 미국 출장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아시아 시장 분석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2년 넘게 준비해온 자료입니다.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밟으며 아시아 시장의 모든 면을 연구했거든요. 와튼이라고요? 정말 대단하군요. 존슨 CEO의 눈이 빛났어요. 와튼 스쿨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였거든요. 수진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ABC에서 아시아 태평양 이사직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국 시장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에서 임원직을 제안받은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네요. 연봉은 연 3억 5천만 원의 스톡 옵션과 각종 혜택이 포함됩니다. 50명의 팀을 이끄는 자리가 될 거예요. 3억이 넘는 연봉의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지는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핸드폰으로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저 수진입니다. 수진 이사,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전 수진은 이미 이사로 승진했어요. 프로젝트 초기 성과가 워낙 좋았거든요. ABC에서 저에게 아시아 태평양 이사직을 제안했어요. 뭐요? 정말이에요? 네, 연봉도. 수진이 금액을 말하자 김 대표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대박이네요. 축하해요. 그런데 대표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발표회를 하고 싶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로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수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는 회사 직원들과 기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수진 이사님, 이번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한국 기업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여성 임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 메인으로 방송됐어요. 국내 중견기업 최연소 여성 이사 수진 씨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뉴스를 보던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수진이야? TV 속 수진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당당하고 전문적이며 카리스마까지 느껴졌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었다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이사라고? 뉴스는 계속됐어요. 수진 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현재 글로벌 기업 ABC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이사직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와튼 스쿨이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니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그럼 수진이가 집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다음 날 각종 신문에 수진의 기사가 실렸어요. 최연소 여성 글로벌 임원의 탄생. 한국 여성의 저력을 보여준 수진 이사.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룬 성공 신화. 마지막 기사를 본 순자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기사에는 수진이 시댁의 반대를 받으며 고생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을 몰라봤다니. 그 주 토요일 수진의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 500여 명이 모였어요. 정부 관계자, 대기업 CEO,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수진 이사는 한국 비즈니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사회자의 소개로 수진이 무대에 올랐어요. 하얀 정장을 입은 수진은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자신감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시련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수진의 말에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해요. 회장 뒤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3개월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발표회가 끝난 후 수지는 VIP실에서 각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사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VIP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은 순자를 보자 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VIP실의 다른 사람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수진아, 나. 순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신문에서 봤어. 내 기사. 그리고 오늘 발표회도 봤고. 순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순자가 갑자기 수진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놀라서 순자를 부축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와튼스쿨이면 세계 최고라면서 그런 곳을 나온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꿈을 가로막고 때리기까지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뉴스에서 내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생각할게. 내 꿈을 응원할게.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ABC에서 제안한 그 자리 꼭 받아. 내가 전적으로 지지할게. 어머니가 어떻게? 신문에 다 나왔어. 연봉 3억 5천에 직원 50명 관리하는 임원직이라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인정받다니 내가 더 자랑스러워. 순자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반항적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내 가능성을 막으려 한 게 잘못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때 VIP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어요. 수진아. 민호는 수진을 보자 달려와서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오빠. 신문 보고 충격받았어. 내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누구든 너를 무시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빠 고마워요. 가족이 다시 화해하는 순간 VIP실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진 이사님? 김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어머, 이분이 바로 수진 씨 시어머님이시군요. ABC 코퍼레이션의 존슨 CEO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외국분이. 순자가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수진 씨의 능력에 감탄해서 한국까지 왔어요. 존슨 CEO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두셨네요. 저희 회사 역사상 최연소 아시아 이사가 될 뿐입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우리 회사 아시아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정말 천재적인 마케터입니다. 존슨 CEO의 극찬에 순자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대단한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나? 그런데 수진 씨, 우리 제안에 대한 답변은? 존슨 CEO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수진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가서 세계를 놀라게 해.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존슨 CEO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ABC 코리아 지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지사장이요? 네. 한국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고 수진 씨가 총괄하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지사장이면 사실상 CEO급이었거든요. 연봉은 5억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강남에 사무실도 마련해드리고요. 5억?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그리고 수진 씨 가족분들도 모시고 미국 본사 견학 오세요. 회사에서 모든 비용 지원해드릴게요. 존슨 CEO의 제안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순자는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너를 전적으로 지지할게. 내 뒤에서 응원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수진은 순자를 꼭 안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순자는 수진에게 계속 음식을 권했어요. 수진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 너무 많이 주세요. 많이 먹어야 해. 이제 큰 회사 지사장인데 건강해야지. 순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아닌 자랑스러운 딸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도 수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너에게 어울리는 남편이 될게. 오빠도 충분히 멋져요. 가족이 화목하게 웃고 있을 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내일 일면에 실을 기사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일면이요? 네. 한국 여성 최연소 글로벌 지사장 탄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뷰 가능하시겠어요? 수진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에게 순자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 신문 나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다녀야겠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데 왜 숨겨야 해? 모두가 웃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앞으로는 집안일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해. 내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하는 건데 집안일로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지. 순자의 완전한 변화에 수진은 또다시 감동했어요. 그리고 민호야, 너도 수진이 서포트 잘해. 세계적인 CEO의 남편이 되는 거야. 네,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도 다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3개월 전 맞고 울었던 그 밤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수진은 핸드폰으로 존슨 CEO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표님, 내일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BC 코리아를 아시아 최고의 지사로 만들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수진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수진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진의 진짜 성공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1년 후, 강남 63빌딩 50층 ABC 코리아 지사장실. 지사장님, 오늘 오후에 청와대 만찬 참석하시는 거 맞죠? 비서 김 과장이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한마이너스미 경제협력 관련 회의니까 중요한 자리예요. 수지는 대형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ABC 코리아는 수진의 리더십하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매출 500% 증가, 직원 수 1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아시아 1위 성과 달성까지. 지사장님, 아래층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손님이요?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수진은 순자를 발견했어요. 순자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아하고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딸 사무실 구경하러 왔지.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63빌딩 50층이라니.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위로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내 딸 사무실 구경 좀 하자. 지사장실에 도착한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 이게 다 내 사무실이야? 네, 조금 넓죠? 조금, 우리 집보다 큰 것 같은데. 순자는 벽에 걸린 상장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한민국 올해의 여성 CEO, 아시아 마케팅 대상, 포브스 아시아 파워우먼. 수진아, 이게 다 내가 받은 거야? 네, 그런데 이건 다 팀워크 덕분이에요. 겸손하긴. 내 딸이 정말 대단해. 순자는 자랑스러워하며 상장들을 계속 봤어요. 그때 문이 노크됐어요. 지사장님, ABC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아, 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화상회의에 접속하자 존슨 CEO가 나타났어요. 수진, 이번 분기 실적 정말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존슨 대표님. 아시아 전체 매출의 40%를 한국 지사에서 담당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순자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놀랐어요. 내 며느리가, 아니, 내 딸이 외국 대기업 CEO와 이렇게 대화하다니. 그런데 수진, 내년에 일본 지사도 만들 예정인데 총괄 부사장으로 올라와 주세요. 부사장이요? 네.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거예요. 연봉은 10억으로 올려드릴게요. 10억? 순자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본사 이사진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글로벌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시고요. 존슨 CEO의 말에 순자는 더욱 놀랐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순자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정말 10억이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어머, 내가 그런 딸을 뒀다니. 순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때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축하해. 오늘 경제신문 일면에 또 나왔더라. 오빠 고마워요. 민호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오늘 청와대 만찬에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당연하죠. 대통령님께서도 제 남편 뵙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와,
민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순자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너희 둘 정말 보기 좋다.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머니도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잖아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지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전화가. 누구에게서요?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서요. 내년도 국정과제 관련해서 자문을 요청하신다고. 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수진입니다. 지사장님, 대통령께서 내년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시간 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끊은 수진에게 순자가 물어봤어요. 수진아, 설마 대통령님이 내게 조언을 구하는 거야? 네, 가끔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 달라고 하세요. 어머, 내 딸이 대통령 자문까지. 순자는 또다시 감격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정부에서 저에게 국가산업발전 공로 훈장을 주신다고 해요. 훈장이라고? 순자와 민호가 동시에 놀랐어요. 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고. 어머, 우리 딸이 훈장까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강도 하게 됐어요. 아시아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요. 하버드에서? 네, 세계 각국의 여성 기업인들이 참석한다고 해요. 민호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내 아내가 세계 최고 대학에서 강연하다니. 저녁이 되어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인연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에게 맞고 울었던 그 밤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정말 꿈만 같아. 청와대에 도착하자 각계 인사들이 수진을 반겨줬어요. 수진 지사장님, 오늘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여성의 자랑이십니다. 대통령도 직접 수진을 환영했어요. 수진 지사장,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내년에도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축하해요, 훈장 수상. 영광입니다. 만찬 중에 대통령이 말했어요. 수진 지사장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 가족. 거실에서 셋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정말 대단해. 대통령님이 직접 인사하시더라. 민호가 아직도 흥분 상태였어요. 오빠도 멋있었어요. 다른 분들과 당당히 대화하는 모습이요. 그건 다 내 덕분이야.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2년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머니,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 어머니, 이제는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달려가. 어머니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민호야, 너도 수진이를 잘 서포트해. 세계적인 CEO의 남편 역할 제대로 하고, 네,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년 전만 해도 설거지에 지쳐 울었던 자신이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고 하버드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구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보낸 축하 메시지였어요. 지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리더십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또 다른 메시지도 왔어요. 존슨 CEO로부터였어요. 수진 부사장 승진 확정입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처럼 수진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꿈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지만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이뤄진다.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며 꿈도 펼치지 못했던 평범한 며느리가 결국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이 되고 대통령의 자문까지 받으며 국가 훈장까지 받는 성공한 여성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년간의 시댁 생활 동안 수많은 좌절과 모욕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서울대 수석, 와튼스쿨 MBA라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그저 며느리로만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하자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절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진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셋째,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줬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개인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별이나 지위, 역할 때문에 과소평가받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과소평가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